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또 1월 이제 첫 개강이다 보니까 아마 제 수업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앞에 우리 기초과정 수업 안 듣고 오신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우리 법은 이 논리학입니다. 앞에 게 돼야 뒤에 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뭐 내용 많지는 않으니까요. 꼭 동영상 통해서 수업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공간정보법, 지적법을 이제 교재를 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의 기술상 이제 수업은 약간 이제 문답 형식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데 답은 크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괜히 이제 틀린 답 이야기하고 크게 이야기하고 하면 이제 서로 입장이 좀 곤란하고 하니까 너무 크게는 답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입은 자꾸 뻥긋뻥긋 하세요. 그래서 이제 틀리고 해야,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해야 자전거 빨리 배우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도 답을 하시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매지가이 쳐다보듯이 해요. 저를 막 관통하면서 막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잠도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졸다 보면 시간은 참 또 빨리 가요. 졸다 보면 그냥 수업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부디 수업에서 제3자가 되지 마시고요. 당사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우리 기본서인데요. 이 기본서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다 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참고서예요. 여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부디 복습. 예습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괜히 불필요한 공부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복습을 부디 난 시간이 많이 남는데요.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자꾸 두 번, 세 번 해서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특히 초반에는 수업을 동영상 통해서 이제 수업을 반복해서 많이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포인트에서는 이런 농담 하더라라는 것까지, 보통 보면 농담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수업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수업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예요. 교재 23페이지. 뭐 수능 강의다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패스합니다. 23페이지예요. 자, 그 네모 3번 보시면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이제 토지의 등록에서 우리 법 명칭은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일명 이걸 그냥 우리는 지적법, 이 중에서 지적만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지적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제 토지의 조사 등록이라고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네. 자, 거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이 부분은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지적 국정주의다라는 겁니다. 지적은 국정주의, 국가가 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국가사무다라는 뜻이에요. 지적은. 여러분, 지적이라는 제도가요. 그 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굳이 토지 표시를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느냐? 그 제도의 취지는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부과. 당연히 세금 부과하려면요.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적이라는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국가사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자, 1차적인 책임은요. 지적은 국정주의니까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국가사무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시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모든 토지.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끼워넣기, 네모 칸 비워서 이제 끼워넣기 다음 중 거기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잘 내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지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네모 칸 비워서 나와요. 그래서 국장은 지적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다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만 그 경계점을 우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여기는 수치까지 나타내요. 그걸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는 별개의 토지 표시가 아니라 그냥 경계점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좌표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누가요? 국장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여러분 연결되는 단어가 모든 토지, 그 다음 토지 표시 전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전부에 대해서 조사 등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자, 그런데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필지 숫자가 3,600만 필지가 넘는데요. 그 많은 필지를 국장이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뒀습니다. 이걸 우리는 행정법학에서는 이제 위임사무라고 표현을 해요. 국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해뒀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하느냐? 자, 지적소관청이 한다.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 지적소관청이 한다. 실질적인 일은. 그럼 이 지적소관청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지적소관청은 뭘 의미하느냐?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눈에도 잘 띄지도 않는데 제가 이 촬영해서 보면 붉은 분필은 눈에 잘 안 띄더라고. 그래도 어째요? 외전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붉은색 하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나름의 표시입니다. 예, 그냥 잡히는 거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나름의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이야기해요. 광역 말고요. 기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 있잖아요. 남구청, 동구청 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청장, 이분이 지적소관청이다. 시장군수구청장. 아시겠죠? 시장군수구청장. 다만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공법에서요. 특별자치시장. 우리나라 특별자치시 어디 있죠? 세종시 특별자치시. 여기 특별자치시장은요. 여러분 광역지자체입니까? 기초지자체입니까? 공법에서 아직 안 하셨나 봐요. 네. 광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특별자치시장은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하고 같이 놀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는요, 여러분 구가 없어요. 세종시에는 그냥 세종특별자치시에는요, 읍면동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가 없어.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요, 여기 구청장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는 여기 시장에는 특별자치시장은 포함일까요? 제외일까요? 포함이다 말이에요. 지금 답을 다 이렇게 거의 다 물어보고 다 알도록 해놓고 물어보는데, 예, 특별자치시장 포함이라는 거 공법하고 다릅니다. 공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은 아예 얘들 광역으로 특별시, 우리 특광시 같이 놀아요. 예, 아시겠죠? 근데 우리 지적에서는 특별자치시가 구청장이 따로 구가 없거든. 그래서 이분이 지적소관청 역할을 한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며 여기서 시장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2차 책임은 즉 실질적인 일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건데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요? 아니다라는 거. 당연히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남구에 있는 토지만 관할하는 거예요. 소관청의 관이 관할하다 할 때 관자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당연히 모든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지적소관청은. 비교하셔야 돼. 행위주체의 국장이 나오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같이 모든 토지.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토지 표시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소재는 행정구역 이야기하는 거야. 남구청장이 여기를 남구로 할 것인지 중구로 할 것인지 동구로 할 것인지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즉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중에서 뭐는 제외를 하느냐면 소재는 제외를 한다라는 것도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이 부분을. 교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3페이지예요. 1번. 그 맨 윗부분에 네모 3번에 1번입니다. 토지조사 등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줄을 꺼놓으세요. 모든 토지.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한마디로 토지 표시라고 합니다. 하나도 빠지는 게 없다 그죠. 국장은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진다. 조사 등록할 책임을 진다. 그 다음 밑에 2번 보세요. 2번. 토지동 신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뭐가 빠졌죠? 소재가 빠졌네요. 좌표는 토지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하고 지적소관청은 당연히 여기에 모든 토지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제가 이해하시겠죠 하면 이해 못하더라도 예라고 해주면 참 고마워요. 네, 진짜 이해 못하겠으면요 인상을 팍 쓰세요. 진짜 이해 못하겠으면 인상 탁 쓰시면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더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약이 있어야 저도 재밌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재밌고 뭔가 리듬이 있어야지 그냥 똑같이 그냥 일이 탁 나가면 지루하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 울산에 올 때마다 매번 그 생각이 들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다라는. 무슨 이야기냐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요.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거기 고속도로 거의 대부분이 구간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속도를 그 딱 일정하게 맞춰놓고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그러고 안에 보면 터널이 무지 많아요. 오는데 보면 이 고속도로 이제 뭐 말하냐면 저 14번 고속도로.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인데 밀양까지 개통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고속도로 안에 그 오는 구간에 제가 이제 밀양 거기서 이제 옮겨 타서 이제 오는데 터널이 7km, 8km 돼. 터널 하나가 무지무지 긴데 일정하게 딱 맞춰 보니까 잠이 와가지고요. 그 고속도로 오면 잠이 와서 죽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껌을 씹고 하다가 껌 씹는데도 잠이 와. 항상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옵니다. 예전에는 운전하면서 존다라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참, 나이가 그죠. 여기 물론 이제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그분들 심정 이해 못 해도 대충은 이해는 할 거는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기억력도 자꾸, 이제 사실 스치면 잊어버리실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스치면 외우는 게 아니라 스치면 잊어버리는. 그래서 기억력이 참 문제죠. 그래도 신은 공평한 것 같아요. 기억력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은 뺏어가지만 그래도 이해력은요. 배경 지식이 많으시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좀 이해는 더 잘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배경 지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배경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맞다라고 이제 약간 그 스스로의 그 고집, 그걸 이제 아집이라고 하죠. 그게 빠져 있으시면 이제 못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그게 이제 맞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걸 잘 못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자. 근데 왜 제 눈에는 다 처음 보는 분들처럼 보이시죠? 제가 지난달에도 수업을 왔었는데, 그죠?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솔직히, 여기 반가운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반가운데, 마음은 되게 반가운데, 반가운 표를 못 내잖아요. 솔직히 되게 반갑습니다. 예. 근데 뭐 내년에는 다른 데서 보더라도, 어쨌든, 마음은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친정에 온 느낌. 자, 지적 형식주의는 놔두고요. 지적 직권주의. 지적 형식주의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적 직권주의입니다.
자, 역시 이제 이 부분도요.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적이라는 게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 표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얘들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다라는 거죠. 사실관계. 그럼 이 사실관계는요. 사실관계는 직권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즉, 직권주의란 말은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권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관계는요. 팩트니까. 조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맞는지. 면적, 팩트거든요. 조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적은 직권주의다. 왜? 사실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거니까. 그럼 직권주의의 반대말이요. 여러분, 직권주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 신청주의. 그래서 얘는 신청주의니까 이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죠. 필요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받아주는 거지. 이건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 그럼 이 신청주의는 뭐는 신청주의와 또 연결이 되느냐 하면 권리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 우리 공시법 중에서 하나는 지적이고 하나는 등기거든요. 그럼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등기는 신청주의, 직권주의, 등기는 신청주의. 그래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곽가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요. 야, 너희들 통정 호의 표시했지? 민법 108조 1항에 따라 무효야. 나 안 받아줄래?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서 들어오고 필요 서류 들어오면 그냥 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는 법원에 있는 법관, 판사가 판단할 사안이지 함부로 등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권리관계는 신청주의.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내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토지 표시, 지적은 직권주의다. 그래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시느냐면 직권주의라고 해놓으니까 무조건 그러면 직권이 발동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직권 발동된다는 게 아니라 직권주의는 원칙은요. 원칙은 그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단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되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때 직권이 발동된다. 조사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신청주의는 뭐냐면 신청주의는 신청을 하고 만약에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직권이 발동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과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조사해서 야 각과을 너희들 매매계약했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은 직권주의인데 직권주의라 하면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직권이 발동되면 직권주의, 직권이 발동될 수 없으면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적은 직권주의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이 발동될 수 있다라는 거. 되셨죠? 예. 아시겠으면 좀 약간 또 표정 미소도 좀 지어주시고 계속 지금 인상만 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보니까 제가 부담스럽네요. 제가 되게 여려가지고요. 그렇게 인상 쓰고 이러면 되게 좀 무서워하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부분은 시험에 나올 내용 없고요. 28페이지로 갑니다. 28페이지. 굳이 제가 안 본 내용을 또 읽어보시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28페이지에 이제 제2절 이제 지적 등록사항에서 네모 1번 이제 지번. 보통 지번 파트는 12문제 중에서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아주 가끔씩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뭐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교재를 통해서 그냥 바로 확인합니다. 자, 거기 2번에 양가로 1번 보세요. 28페이지예요. 2번에 양가로 1번. 지번의 표기 찾으셨나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문이긴 하지만 들러리예요. 당연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계속 옆에 보시면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미개발 토지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미개발 토지. 이 미개발 토지는 집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등장을 하니까 줄은 꺼놓자고요. 산자를 붙인다. 그래서 뭐 산 48. 이걸 시험에서 뭐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양가로 2번 집원의 구성 내용 보시면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이런 거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하니까 줄 끊어놓자고요.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줄 끊는다. 하이펀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123의 1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보통 123-1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 또 다시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수험생한테 제일 심한 말은 공부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이제 제일 심한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업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간다는 게 그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뭐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경험상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10년 계획 세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29페이지예요. 3번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 자, 양가를 번 지번은 자 누가 부여합니까? 중요해요. 누가 부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아까 실질적인 일은 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포함.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자, 거기 지번 부여 지역별로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줄을 끊어세요. 지번 부여 지역. 그럼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뭘 말하느냐? 밑에다가 줄을 끊고 밑에다가 동 또는 리라고 적어두세요. 동 또는 리. 시군구 아니고요. 읍면동 아닙니다. 특히 공법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읍면동이 이거요. 읍면동 아닙니다. 동 또는 리입니다. 왜 읍면 지역에 보면 읍면 하나하나 무지 크거든요. 그 읍면 지역 안에 리 있잖아요. 무슨 읍, 무슨 리, 무슨 면, 무슨 리. 아시겠죠? 그 리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다. 그래서 동이나 또는 리가 지번부여 지역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부여 지역에다 줄 꺼놓고 밑에다가 동 또는 리라고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북서기본법에서 이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와요. 지번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북서에서 남동,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한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이제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아까 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차례대로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차례대로에다가 줄을 끊어주고요. 본번 부여 원칙을 하나 메모해 두세요. 본번 부여 원칙. 즉 되도록이면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괜히 복잡한 부번 붙이는 거, 뭐 123의 1 이런 거 괜히 그거 싫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29페이지 이제 4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여기서부터가 시험에 아주 여기서 거의 시험에 답지문이 나와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자,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신규 등록 전환입니다. 신규 등록 전환. 뭘 먼저 이해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 신규 등록의 이제 의미는 기초과정 수업을 들어서 아시죠? 새로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지적공부에. 가령 미등록 토지가 발견됐어요. 아직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3,600만 필지가 넘는 대한민국에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상당 부분 거의 한 100만 필지 가까이 된대요. 아직도 미등록된 토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미등록 토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등록 전환은요. 여기 근처에 있는 산을 하나 깎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산이 무지무지 많죠. 그 산을 하나 깎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가 미개발 토지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가 산을 하나 깎아요.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은 그 대상 토지가요.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대상 토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령 여기 우리 신정동 하나의 지번부여 단위 지역이거든요. 아까 동 또는 리. 그 신정동의 미등록 토지 한번 찾아놔서 보세요. 공부가 빠릅니다. 네. 무슨 형인지 아시겠죠? 발견돼봐야 한 필지입니다. 대상 토지가요. 그 다음 등록전환. 여기 신정동에 있는 또는 뭐 달동에 있는 산 하나 깎는 거예요. 한 필지의 면적이 수십만 수백만 제곱미터라서 그렇지 대상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를 전제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대상 토지 자체가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수많은 필지가 아니라. 따라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의 우리 이 리걸 마인드를 여러분들은 다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만약에요. 여기가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입니다. 즉 무슨 동 또는 무슨 리다 이 말이죠.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입니다. 가령 이 지번 부여지역의 최초 지번은 1이고요. 만약에 최종 지번은 190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쯤에요. 여기 있는 토지를 제가 이제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가 가령 지번이 126이에요. 126. 그런데 그 126 바로 옆에 미등록 토지가 하나 발견이 됐어. 지번 126이라는 필지 바로 옆에 미등록 토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면 본번 부여가 원칙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190은 저기 있는데 여기다가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인접토지 어차피 대상 토지만 한 필지 두 필지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접토지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여서 126의 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네, 126의 1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26의 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네, 법은 우리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을 부여하실 때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부번이에요. 부번. 인접 토지, 대상 토지가 소량이니까 인접 토지 그냥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 부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예외적으로 예외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가 있더라라는 거죠.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가 중요해요.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 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요. 지금 미등록 토지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지번 부여지역에 현재 이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이 190인데 거기 바로 옆에 미등록 토지가 하나 발견이 됐어. 바로 옆에. 즉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이 말이죠. 또는 바로 옆에 있는 최종 지번 바로 옆에 있는 산을 하나 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190의 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191. 어차피 최종 지번이 190이니까 그냥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191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외, 자, 첫 번째 예외입니다. 첫 번째 본번으로 부여하는 예외가 첫 번째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으면 그러면 굳이 부번 붙일 왜냐면 되도록이면 본번으로 부여하고자 하니까 굳이 부번 붙일 이유 없다라는 거죠. 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만약에요. 지금 이 지번 부여 지역이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데 여기 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무인도 섬이 하나 발견이 됐어.
미등록 토지. 예. 새로이 신규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럼 만약 이 지번 부여지기 현재 190이라면 여기다가 자 여러분 인접 토지의 개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접 토지의 개념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최종 지번이 190이라면 역시 191로 지번 부여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인접 토지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대상 토지가 멀리 여러분들 시험에는 법 규정에 나오는 이 문구 그대로 출제를 합니다.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 만약에요. 역시 바닷가에 있는데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가령 한 1000필지가 생겼어. 바다를 매립하는 바람에. 물론 뭐 1000필지까지 생기진 않는데 제가 조금 오바를 했네요. 어쨌든 수많은 필지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의 1, 뭐의 2, 뭐의 5, 뭐의 1000 이거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번부여지가 최종 지번 몇 번이에요? 190. 앞에 189, 187 이런 애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건 못 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번부여지가 최종 본번 190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가령 191, 192, 193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 여러 필지인 경우에. 이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세 가지. 자, 항상 제 수업은 이해는 무조건 기본. 이해는 필수. 이해 없이 그냥 암기하는 건 없어요. 이해는 하시고 여기다가 이 부분은 암기까지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시험에 독립해서 한 문제로 다음 중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있어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박스형 문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외우면 5초 안에 풀어요. 못 외우면 또 붙잡고 고민해요.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해도 하시고 암기까지. 그래서 암기는 최멀려. 사람 이름 같네요. 최멀려. 듣다 보면 최멀려. 제 수업에서 최멀려 듣다 보면요. 단언컨대 시험장에 가서 최멀려는 기억이 나. 문제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문제지. 근데 자꾸 공부를 하시고 반복하시다 보면 내용도 기억나요. 최멀려. 뭔지 아시겠죠? 원래는 본번에 9번을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예외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대상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 분할입니다. 자, 분할은 좀 쉬워요. 가령 여기에 X라는 토지가 있고 자, 이 X라는 토지 가령 지번이 제가 12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번이 121. 근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이 토지 시상이에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식의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토지 분할하실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이렇게 걸리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원칙은 안 돼. 물론 조금 이따 배우실 겁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원칙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해버리면 이 건축물 갑자기 관계 지번이 하나 더 발생하고 복잡해져. 그래서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은.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그럼 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필지는. 그러면 역시 우리 상식의 선에서 입각해 보시면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하는 게 합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 전 지번으로 하는 게 합당해 보이십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래서 얘를 121로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필지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 분할하고자 하는 이 토지 본번이 121입니다. 이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 최종 부번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121의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21의 1을 다시 또 분할해 볼게요. 다시 또 분할을 합니다.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셔야 되는데 건축물이 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121의 1이 되면 돼요.
근데 편의상 가령 위의 토지를 12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요. 역시 분할하고자 하는 이 토지 본번은 121이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현재 최종 부번 1이 있네요. 그럼 그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121의 2가 되겠네요. 자, 다시 여기 있는 건축물 121을요. 건축물 있는 이 토지를 다시 또 분할을 합니다. 한 필지는 역시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셔야 되니까 당연히 건축물 있는 토지가 분할 전 지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머지 필지는요. 역시 이 분할하고자 하는 이 토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그럼 현재 최종 부번 뭐가 있어요? 2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의 부번이니까 121의 3이 되겠네요. 쉽다 그죠? 네, 분할은. 제가 쉽다 해놓고 여러분들 또 눈치를 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분할과 여러분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세트로 나와요. 얘는 합병. 분할의 반대말이거든요. 분할, 합병. 자. 자, 가령 다음과 같은 필지, 맹지도 있고 여러 개 필지가 있습니다. 자, 116의 1, 117 해서 118, 119의 1, 120 해서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 5필지를요 하나로 합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두 필지만 하나로 합병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100필지도 하나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합병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자, 그럼 합병 후의 지번은 법에 따르면요.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순위 지번을. 그러면 여러분 선순위 지번, 일단 선순위 지번은 이 중에서 뭡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선순위는요. 항상 본번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번이 같을 경우에는 부번 가지고 비교를 해요. 선순위 여부는. 따라서 현재 여기서 제일 선순위 지번은 116의 1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 의미도 아셔야 돼요. 선순위. 네. 그 다음 이제 그 법에서 이렇게 규정돼요.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다만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본번으로 된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본번으로만 된 지번. 그럼 현재 여기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그럼 그중 선순위 지번은 뭐예요? 117. 따라서 얘가 합병 후의 지번이 되더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지번 118에 이쪽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18에. 그럼 이때는요. 소유자가 자, 합병 건축물이 있으니까 합병 후에 지번이 118이 되면 편리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때, 이때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때.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얘가 합병 후의 지번이 된다라는 거. 그럼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느냐면 분할과 비교하셔야 돼요. 분할은 건축물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유자가 분할 전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분할은 건축물 있는 토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분할은요. 근데 합병은요. 건축물 있는 경우에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 이 건축물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는 거. 자, 그 부분 여러분 교재 통해서 좀 체크해 두시자고요. 시험에 잘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교재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에 양가로 2번,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외라고 되어 있는 거. 분할해서 예외 찾으셨나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에 소유자 신청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합병, 양가로 3번에 합병, 동그라미 2번 예외 보세요. 거기 예외.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 신청할 때에는 그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이 들어간다는 거 합병은 구별하셔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이제 사실 거의 초반이잖아요 이제 초반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합격을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하다가 여러분 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요. 예전에 제가 그 신림동에 선배 만나러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가니까요 상당수가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한여름에 긴 가죽 코트를 입고 있어요. 한여름에 정말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분도 땀이 적으신 분은 아니더라고.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왜 가죽 코트 이걸 계속 입고 있어야 합격한대요. 그런 또 이상한 신념을 가집니다. 양말을 항상 짝이 안 맞게 신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별별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그 작은 고시원 방에 제가 가보고 여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고시원 방에 텐트를 쳐놨어. 방 안에 텐트를 쳐놨어요. 그 텐트 들어가면 꽉 차요. 1인용 텐트 딱 쳐놓고 거기 안에 불상 갖다 놓고 가부좌 틀고 앉아있어. 공부 안 하고 명상을 한답니다.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자꾸 이게 내가 이 밝게 하면요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모르겠고 막 짜증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더 안 돼. 자꾸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 가지고 뭐 이 정도 뭐 이런 내가 조금 모르더라도 시험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해요. 합격을 위해서는요. 약간 오만할 필요 있다니까요. 예. 근데 너무 오만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오만하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위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이게 내가 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고 너무 안 되네 하면서 막 그때부터 막 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뭐가 문제지 하면서 다른 데서 이제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합니다. 뭐 다른 데 뭐가 문제 이제 그래서 보면 특히 막 7, 8월 되고 하면요. 7, 8월 되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7, 8월, 9, 10월 이제 10월이 시험인데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7, 8월이면. 근데 7, 8월에 막 방황하면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합격 뭐 불안하니까 어디 가느냐? 점집에 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맞춰요. 그분보다 훨씬 잘 맞출 겁니다. 자신합니다. 예. 여러분들 수업하는 거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밝게 그런 분들이 합격해요. 자꾸 웃으시면서. 그래서 여기 전염병을 유행시키십시오. 행복 바이러스, 뭐 웃음 바이러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인데 일단 뭘 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어떤 경우에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느냐? 토지 개발 사업 이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토지 개발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퀄 도시 개발 사업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즉 토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 예가 도시 개발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들 즉 바둑판 모양으로 필지를 반듯반듯하게 획정하는 사업을 이야기해요. 필지부터 새로 끊는다 이 말이지. 그걸 우리는 토지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 쭉 밀어버리고 아예 신도시 건설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적을 새로 정한다. 이제 지적을 새로 정한다. 그러면 도면 새로 작성하셔야 되니까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거든. 도면 작성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측량, 지적 측량.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을 새로 정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 개발 사업 서로 연동이 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얘는 토지 개발 사업은요, 여러분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만 해요? 아니면 대량이에요? 대량이지. 얘는 대량이다. 따라서 당연히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원칙을 종전 지번 중에서요.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는 거. 본번. 대량이니까요. 대상 토지가.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이 있고 최초 지번은 1이고 최종 지번은 19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번 부여지역 안에 아까 지번 부여지역이 동 또는 리, 그래서 이 지번 부여지역 안에요. 가령 이제 일부를 또 확대를 시킵니다. 자, 요 부분, 이 부분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동 또는 리 무지무지 커요.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가령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이 된 토지가 뭐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편의상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121에서요 126번까지가 해당되더라. 이것보다 실제로 훨씬 많은데 여기 안에는 뭐 121도 있고 121의 1도 있고 121의 2, 그 다음 또 뭐 122, 122의 1, 2, 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대상 토지가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바둑판 모형으로 반듯반듯하게 만든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네모를 이렇게 만들었어. 바둑판 모양으로. 여기는 이 네모를요. 얘는 직사각형인데 얘는 또 왜 정사각형 이러지 마시고.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대상 토지가 지금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지금 지번을 부여해야 할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자, 본번, 부번, 본번. 그럼 이 중에서 뭐만 갖다 쓰라? 본번만 갖다 쓰라 이 말이에요. 왜 종전지번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여기 안에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189, 187 이런 애들은 다 쓰고 있으니까 그건 못 건드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안에서 해결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안에서 121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본번이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다 그죠? 이 정도 계산은 되셔야 돼 빨리빨리 6개. 네. 자 그러면 부여해야 할 지금 필지 숫자는요 더 많다 그죠? 그보다 더 많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합니다. 블록 단위로. 그래서 121, 122, 뭐 123, 124 해놓고 여기다가 121의 1, 즉 필지별로 부번을 붙입니다.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부번을 붙입니다. 121의 2, 121의 3. 더 안 써도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만약에 이 네모를요. 또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얘가 도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절대 이런 표현 안 나와요. 이건 학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은 100% 법령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 규정이 있는 문구 그대로만 나옵니다. 학문적인 표현 자체는 안 나와요. 근데 학문적으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블록식이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애를 블록식. 그 다음 오른쪽을 기우식이라고 해요. 적을까요? 블록식. 이걸 기우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우라는 게 뭐냐면 기가 기수, 홀수 이야기하는 거고 우는 우수, 짝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짝으로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역시 쓸 수 있는 본번은 지금 6개밖에 없어. 종전 지번 중에 대량이니까 부여해야 할 필지 그 지번 숫자가 대량이니까 당연히 본번으로 부여하셔야 되고, 근데 쓸 수 있는 건 6가지밖에 없는데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령 여기다가 121, 122, 123, 124, 125, 126 했어요. 부족하더라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이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이 몇 번이에요? 190이다. 190. 그럼 그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왜냐면 그 앞에 다른 것들은 쓰고 있으니까. 189, 187, 186 다 쓰고 있거든. 그래서 그건 못 쓰고 이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즉 191, 192, 193, 194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말로 적어보면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되 만약에 본번이 예외, 즉 부족한 경우다 이 말이죠. 실제로 다 부족하죠. 예. 본번만 갖다 쓰셔야 되니까. 부족한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블록 단위로 본번을 부여한다는 거. 블록 단위로 본번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부번을 붙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후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왜 최종 본번인지 아시겠죠? 그 앞에 지번들 쓰고 있거든. 그건 못 건드리고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는. 각각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매칭을 좀 시키세요. 제가 이 그림 그리는 거는 기본 과정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하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제가 별도로 이제 그리지 않고 그냥 말로만 바로 설명드립니다. 보시고 조금 복습하시면 당연히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죠. 자, 만약에요 지번 125가 얘가 지번이 125예요. 이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일부만 편입이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선을 반듯하게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 전부가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일부만 편입이 됐어. 이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개발 사업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걸쳐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일부만 편입됐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필지를 분할을 합니다. 그럼 얘가 125, 가령 얘가 125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본번만 보면 얘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간 지역이다, 안 들어간 지역이다 구별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죠. 본번만 딱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본번 125는 쓰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 여기에 가령 125 못 써요. 경계에 걸쳐 있는 거는 헷갈리니까.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 왜 초등학교 다닐 때요 남학생 여학생 섞여 있잖아요. 그럼 번호 부여할 때 우리 학생들 번호 부여한 게 토지로 치면 지번이거든요. 편리하게 관리하려고 그냥 할 뿐입니다. 번호를 부여해요. 그럼 남학생 여학생 섞여 있으면 남학생 여학생 막 섞어서 1번 2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분리시키면 편리하잖아. 그래서 남자들 뭐 1번 남자부터 먼저 뭐 1번 제일 키 큰 애 뭐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번호 쭉 부여해둡니다. 그리고 가령 남학생이 34번이야.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학생분들 35번으로 번호를 부여하던가요? 아니면 좀 띄워가지고 41번 또는 51번부터 번호 시작하던가요? 여학생 번호는. 지금 초등학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41번, 51번부터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앞자리만 딱 보면 이건 남학생, 여학생 구별할 수 있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본번 125만 번 소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지번이 무슨 동 125네? 그럼 125면 얘는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갔구나. 편리하거든. 근데 125에 1은 안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125라는 지번을 쓰지 마. 그 다음 자 만약에요 얘가 지번이 126이에요. 근데 이 밑에 126의 1이 있어. 지금 126은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이 됐는데요. 126의 1은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이 안 됐어요. 당연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역시 126 얘도 쓰지 마요. 똑같은 본본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시개발 사업 밖에 똑같은 본본이 있는 경우에 역시 제외를 하라. 쓰지 말아라. 의미 아시겠죠?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밖에 똑같은 본본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얘들 지번 그것도 본본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블록 단위로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한다. 자,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